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 스틸러들 확실하게 맛봐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씬 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상민 씨 노란색 셔츠에 그렇습니다. 녹색 별땡땡이가 있는 네. 예, 이 귀엽지 않습니까? 아, 정말 예쁩니다. 어떻게 근데 그 귀여운 복장에서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님 목소리는 특히나 귀여움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였는데. 안녕하십니까. 귀엽잖아요, 귀여워. 큐티 명박이. 어때요? 때리고 싶다. 아잉, 그러지 마세요. 예. 뿌잉. 그 경제인들, 중소기업 경제인들 만나셔가지고 오지 여행을 하고 왔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지. 그러니까 5G죠. 아, 오지고 지리는 여행입니다. 오지고 지리는 여행. 요즘마다 그런 말 안 쓰나? 그러니까 지난 그 몇 년간 몇 년 구속돼 있었던 수감 생활했던 거를 오지고 지리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 그거는 아무튼 수년 동안 오지 여행 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신장식 변호사도 그렇고 양지열 변호사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들, 청취자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냐 오늘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중소기업인들을 한 자리에 만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근데 오지영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집에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험한 데 안 가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집이나 병원에서 오랜 시간 또 그다음에 접견도 굉장히 거의 신기록을 세우셨어요. 접견 신기록. 변호사 접견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셨었는데. 해봐서 잘 알아요. 자꾸 양변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나 이분을 모셔왔어요. 나와라. 예, 안녕하십니까. 신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입니다. 양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그 저녁 먹으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들어가요. 네. 내 차례예요. 사택에 많이 계신 건 맞잖아요. 예. 차차 해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수감 생활을 어디서 했든 간에, 사실은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걸 오지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에게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얘기였죠. 예. 지금 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 막상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본인은 뭐 별일 없었다는 듯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에 최소한 부끄럽다 내지는 그리고 예전에 내가 기업인으로서는 좀 잘 활동을 했었는데 정치인으로서 오점을 남겼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해줬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오지 여행이라뇨.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3G 여행도 아니고 4G도 아니고 5G. 오지잖아요. 참 80억 가까이 아끼셨잖아요. 벌금도 사면받아서. 그 돈 많이 남으셨던데? 뭐 중소기업에 투자하실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진행해 주세요. 아이고. 예. 듣는 귀는 5G가 아니라 2G도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계속해서 개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B 시즌2란 얘기가 진짜 달리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유인촌 전 장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 장관 재직 시절 한 3년 넘게 제일 길게 했어요. 뭐 찍지마 XX,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 잘했습니까? MB 대통령? 그렇습니다. 해본 사람이 더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경력직만 뽑아요. 요즘 취업시장에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유인촌 장관. 내정자죠. 네네. 그래서 정말 서민적이고 또 서민적이고 저를 닮아가지고 또 화끈해요. 그 모습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윤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아주 걱정이 돼요. 내가. 윤 대통령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왜들 그렇게 나이를 뛰어넘어서 건강하세요? 뭐 이거 좋은 거 드세요? 장수해야지. 아, 뭐 좋은 거 드시는 줄 알려주세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싫어요. 아이, 참. 돌솥밥을 먹어요. 돌솥밥. 돌솥밥? 네, 돌솥밥을 좋아해요. 아, 돌솥밥. 예. 콩밥 아니고요? 아, 이거 안 되겠네. 나와요. 콩밥은 저거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녁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여러 극우적 발언 또 그리고 억울한 표현도 좀 부족해요. 앞뒤가 안 맞는 발언도 있어요. 네. 군 미필자는 여자 빼고 대통령이 돼서는 군 통수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오늘 화제가 됐던 거는 지난 대선 기간에 유승민 100만 원, 이준석 25만 원, 윤석열 빵 후원금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극우라는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도 정치인이 그 국방부 장관까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홍 시장님 신원식 장군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 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 정당 출신은 임명하지 않는다였어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자리에 정당 출신이 가면 되겠어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그러지 않았던 거죠. 좌파들처럼 우리 진영이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 봅니다. 그 SNS에 올렸다가 또 바로 삭제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삭제하셨어요? 당차게 올렸다가 내 글 내렸어요. 그러니까 왜 내리셨어요? 좋아요가 부족했나 왜 그랬지? 신 변호사가 좋아요 좀 눌러줘요. 알겠습니다. 참. 다음부터는 꼭 좋아요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도 하고 이러겠습니다. 아니 당 내에서도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 부정적인 평가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도 영 이거 더 이상 디펜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신원식 후보자는 홍범도 이슈 선봉에 서가지고 끌고 갔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거보다 더 부적절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붕짜자 붕짜 그 영상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저 청문회 보는데 좀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가지고 떨렸습니다. 붕짜 동영상 보셨어요? 양 변호사님? 네, 봤습니다. 그 전에 말도 좀 충격적이어서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를 막 했잖아요. 네. 뭐 목을 어떻게 한다는 등 이게 혁명이 진짜 혁명이라는 등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무서운 말마저 붕짜에서 다 넘어가 버리는 아주 희한한 장면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집회에 가면 또 집회에 어울리게 이렇게 흥을 발산하시고 유튜브에 가시면 또 막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인지 그게 진짜 군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5.16, 1212, 5.18까지 쫙 군인들은 애국심에 군사를 이끌고 나라 걱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내면화가 아니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예.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쿠데타일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셨더라?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라는 5.16에 그게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 경제 철학으로 뭐 어떻게 혁명이 이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걸 보면 앞으로 어떤 공직을 맡겠다는 의사는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옛날 말들 돌아보면 네. 나는 이제 공직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세게 나가셨던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내심을 드러냈던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최상병 사건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 네. 그 경질이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과거 그 신원식 중위 시절에 오발 사고, 은폐 의혹 이것도 대통령 직속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맞죠?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그러니까 두 개가 공통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장관, 그러니까 이 간부였는데 양쪽 다 최상병도 그렇고 이제 지금 신원식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과거에 본인이 중대장 시절에 네. 휘하했던 사병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두 사건 다. 그런데 그분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럼 국민들은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여튼 이 부분은 저는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원식 후보자 본인은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결정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진상규명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해서 기사를 썼던 오마이뉴스를 고소고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명하게 신원식 장군의 입장을 전달을 해드렸다. 예, 신원식 후보자님 저는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허위 결정이라고 했죠, 정확히 예. 그 결정 자체가. 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분명히 진실 논란은 규명 될 관련돼서 겁니다. 본인이 논란이 하실 될 거라고 말씀이 보이고요. 있으시겠죠. 자,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벌써 16일째입니다. 이제 어제 정성호 의원은 본인이 35년 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통 당대표실에 들어가면 일어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환담을 나누는데 본인이 당대표실에 들어갔는데도 일어나 앉지를 못하더라. 누워서. 그 의료진에서도 중단을 할 것으로 오늘 강력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세요? 예,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개각을 했는데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밖에 오기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보름을 단식을 한다라는 건 보통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좀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서. 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하이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단식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문 전 대통령이 단식을 좀 그만두시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님.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걱정스럽고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이제는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이 행행하고 있다는 그 현실, 그리고 국익이나 민생보다는 이념이 우선적인 상황,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 상황에서 정말 잘 하려면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단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느 말이 진정한 의미인지 좀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기도 아니 하셨어요. 중단하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탓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된 단식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그러니까 우리 늘 봤던 관객들 있잖아요. 누가 단식을 하든지 간에 뭐 당시로서는 청와대였으니까 청와대에서든 아니면 당시 집권당에서든 아니면 반대당에서든지 간에 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단식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방법이고 뭐 이유 불문하고 그 상황만큼은 좀 넘어가고 좀 우리 좀 뭐 건강한 상황에서 얘기를 풀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조차도 사실은 탓하는 얘기가 더 많지 않았나요? 김기현 대표님 좀 만나러 가시죠. 예, 김기현이고요. 아유, 그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건강도 자꾸 안 좋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중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기는 이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단식장에 가깝던 데가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니 그냥 중단하시면 되죠. 왜 그래요 또 사회자가. 아니 안 가실 거냐고. 아니 중단하신 게 좋겠다 이게 제 뜻이에요. 곡해하지 마세요. 안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양 변호사님. 글쎄요. 보통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전엔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주로 이런 일을 맡았었는데 그랬죠. 아예 아무 얘기도 없죠. 대통령실에서 아예 아무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요즘 이제 정치가 실종됐다는 이제 너무 갈라져 있다. 그 국론이 양쪽으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갈라져 있는 거를
이 정치권에서 풀어주는 게 역할인데 네.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국민들끼리 더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민들을 더 나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으로 인간으로 본다라면 일단 이 부분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영 모습을 찾기가 어렵네요. 자, 이런 와중에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심지어는 또 이재명 대표 측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 얘기는 영장 청구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 발부사회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뭐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증거인멸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두 개잖아요. 백현동 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을 두 개를 묶는다는 건데 네. 보세요. 백현동 건이 검찰의 지금 수사 방향대로라면 한 1천억 원대 배임입니다. 그렇죠. 1천억 원대 배임이에요. 네. 대북 송금 사건은 100억 원대 뇌물이에요. 네. 제3자 뇌물. 네, 제3자 뇌물 어쨌든 네, 북한이 제3자라는 겁니다. 하나만 따져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인데 예. 이걸 묻기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네.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먼저 혐의 사실이 명확해야 이렇게 명확한 사실인데 그 증거를 없앤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혐의 사실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두 개를 묶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네. 따지면 하나만 놓고 봐도 명확하면 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사실 언론에 나온 사건의 크기로 보자면 엄청나거든요. 1000억대 배임, 100억대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그냥 묶는다라고 언론에서 그냥 보도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은 무시무시한 범죄들이에요. 자,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각종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 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절 변호사. 아니, 내 뉴스는 없나 이거? 나 참 거. 네네. 마지막에 등장은 하셨네요.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